암컷이 쥔 진화의 열쇠, 수컷들은 왜 그토록 암컷을 탐하는가? 수컷들은 왜 그토록 암컷을 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냉혹하리만치 명확하다. 암컷들이야말로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가 1972년 정립한 부모 투자 이론이 말하는 진정한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부모 투자란 무엇인가? 난자, 그 뒤에 따르는 태반, 임신의 긴 여정, 수요의 헌신, 모성의 끝없는 보살핌 등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식 행위가 아니다. 시간, 에너지, 영양분, 면역력, 기회비용을 총동원한 생물학적 대규모 투자다. 암컷의 매력이 부여하는 이 풍부한 선물에 비하면 수컷 포유류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단지 자신의 전객만을, 그것도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수백만 개씩 쏟아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DNA 조각들의 집합체를 해부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엄격하게 말해 수컷은 결국 누군가에게 무언가 얻을 기회만 바라는 거지와도 같다. 수컷이 구원 광고를 낸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 거의 헐벗다시피 한 DNA가 따뜻한 안식처를 구합니다. 제공할 수 있는 것, 23개의 염색체, 요구사항, 당신의 난자, 자궁, 9개월의 시간, 평생의 에너지, 연락주세요. 생물학적으로는 암컷이 수컷보다 천문학적으로 부유한 셈이다. 수컷은 제 아무리 지갑이 두툼한 경우라 해도, 제 아무리 영토가 넓고 먹이가 풍부한 경우라 해도 생식이라는 게임에서는 암컷에 비하면 거지나 다름없다. 자, 오늘은 왜 어떤 성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성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지 그 배경에 숨겨진 강력한 경제학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자연계에서 수컷들은 왜 암컷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걸까요?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정말 깊고 깊은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저희는 아주 근본적인 불균형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까다로운 협상가와 필사적인 광고주를 만들어내는지,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행동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이 거대한 생물학적 불균형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부모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1972년에 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가 제시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자식 한 명을 낳아서 기르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 그리고 심지어 위험까지 전부 합친 총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말 근본적인 비대칭이 생겨나는 겁니다. 보세요. 암컷은 크고 아주 희귀한 소중한 난자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녀처럼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수컷은 어떻습니까? 작고 사실상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값싼 정자를 가졌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초기 투자금만 가진, 말하자면 국어라는 자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원전에서는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수컷의 DNA가 구인 광고를 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식일 거라는 거죠. 거의 헐벗은 DNA 가닥이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구합니다. 제공 가능한 건 23개의 염색체고요. 필요한 건 당신의 난자, 자궁, 9개월의 시간, 그리고 평생의 에너지입니다. 연락주세요.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비용의 불균형이 암컷을 아주 신중하고 까다로운 협상가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정되고 귀중한 생물학적 자원을 아무에게나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귀한 자본을 과연 누구에게 투자해야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암컷의 의사결정 과정은요, 마치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 협상 같아요. 그냥 가물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단계를 거치죠. 먼저 상대방, 즉 수컷의 자산을 꼼꼼하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엔 이 투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과 비용을 가져올지 계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평가를 바탕으로 거래를 할지 말지, 즉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암컷이 평가하는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나 돈 같은 경제적 자본은 물론이고요. 건강함과 생존력을 보여주는 유전적 자본,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도 봅니다. 또 앞으로 아빠로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하는 행동적 자본, 그리고 그가 가진 네트워크나 권력 같은 사회적 자본까지, 말 그대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보죠. 한쪽이 이렇게 까다로운 투자자라면
그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다른 한쪽, 즉 수컷은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바로 필사적인 광고주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암컷의 그 높은 기준과 회의적인 시선을 뚫고 선택받으려면 나는 당신의 투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증명하고 자신의 자산을 과시하고 광고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암컷의 선택, 그 자체가 진화를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암컷의 수락은 뭐죠? 당신은 내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최고의 보상이죠. 반대로 거절은요? 당신의 자산은 기준 미달이다 라는 냉정한 평가고요. 이 거절이라는 강력한 필터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컷들은 걸러지고 선택받은 수컷들의 특성만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암컷의 선택과 수컷의 경쟁이라는 구도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천 수만 년에 걸쳐서 서로가 서로를 부추기는 말 그대로 멈출 수 없는 피드백 고리, 즉 군비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암컷들이 계속해서 더 인상적인, 더 화려한 특성을 선호하게 되면요, 수컷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더더욱 극단적인 특성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적 군비 경쟁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과열돼서 생존의 위험한 수준까지 가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일랜드 엘크입니다. 이 녀석의 뿔은 폭이 무려 3.5m까지 자랐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거대한 뿔은 숲속에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에도 너무 거추장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이게 멸종의 한 원인이 됐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모든 게 오로지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의 결과였다는 거죠. 극락저도 정말 좋은 예시죠.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 진화시킨 저 화려하고 정교한 깃털을 보세요. 저게 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비행을 방해하고 포식자의 눈에만 더 잘 띌 뿐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을 담보로 아름다움을 선택한 거예요. 오직 짝짓기를 위해서요. 이런 현상은요, 심지어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조차도 처음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작새의 꼬리를 보고는 이런 말까지 남겼죠. 공작새 꼬리의 깃털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진다. 왜 그랬을까요? 저 화려한 꼬리는 생존에 아무런 이점이 없거든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딱 좋죠. 오직 암컷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순수한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물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이 흥미로운 이론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생물학적 불균형이 21세기 최첨단 기술인 데이팅 앱 데이터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유명 데이팅 앱의 데이터를 보면요, 남성들은 프로필의 약 60%의 좋아요를 누르는 반면 여성들은 단 4.5%에만 좋아요를 누릅니다. 엄청난 차이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치러야 하는 잠재적 비용에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9개월의 임신과 그 후 수년간의 양육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반면 남성의 경우 최악의 비용이라고 해봐야 몇 분의 시간 정도일 겁니다. 바로 이 잠재적 비용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선택의 까다로움, 즉 선택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과 욕망의 무대가 수백만 년에 걸친 생물학에 의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의 대본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의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